예, 지금까지 이제 곤충학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오디에 관해서, 뽕잎에 관해서, 그러니까 양잠 산업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이제 양잠 산업이란 게 1990년대, 엄밀히 말하면 80년대 후반부터 쇠퇴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이제 수입산 그 실크가 싸게 들어오는 바람에 뭐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 안 됐죠. 그래서 이 진주, 산청, 서부 경남 하면은 양잠 산업의 메카였던 것이 그렇게 됐어요. 이걸 가만히 보면 앞으로의 흐름도 이제 짐작이 간다는 말은 인건비가 비싸지고 이제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모든 산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입는 실크에서 이제 먹는을 뛰어넘어서 기능성, 고기능성 양잠이 아닌 그 오디하고 뽕나무라고 해야 되겠죠. 뽕나무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입는 실크에서 이제 누에 쪽으로, 기능성 쪽으로 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 실크를 이용해서 인공고막이라든지 인공고막, 그 다음 수술할 때 저 봉사, 이 짚는 거 있잖아요. 수술실, 등, 뭐 뼈, 연골제, 대체제 뭐 등등으로 의료 쪽으로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변에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합니다. 교수님, 뭐 뽕나무 재배가 돈이 됩니까? 어떻게 답할 것 같아요? 돈 안 됩니다. 저는 돈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찾아오는 분이 계셔. 돈 좀 만들어 볼랍니다, 이래요. 어떻게 만들 건데요? 하면은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대체로 많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디를 따면 그게 돈이 되고, 그 다음 뽕잎도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합니다. 좋습니다. 어디를 1kg에 2만 원, 3만 원 받고 생과로 판다고 합시다. 그죠? 가정하지. 그러면 일반 우리 사과는 딸 하나 따면 하나 무게가 200g씩 나가죠. 150, 200g 나가는데 어디 하나에 몇 그램 나가는지 알아요? 하나에 1g, 큰 거는 5g. 그럼 딸 때 어떻게 따요? 지금까지 한국의 기술은 전부 손으로 다 따요. 딱 밑에 소위 바가지를 떼고 탁탁탁탁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해. 사이즈별로 성과를 하는데 뭐 병든 것, 좀 뭐 불량품명 이런 거 제외해야 되잖아. 전부 나무젓가락으로 다 합니다. 사람 손이 닿으면 뭐 한다? 물러져 버려.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 요즘 기본이 7만 원이에요. 밥 주고 7만 원이에요. 점심에 다 사드려야 돼. 중참 다 해드려야 돼. 그럼 10만 원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 일이 어디는 6월 달에 전부 집중되어 있어요. 어디는 6월 달에만 따, 남부지방에서. 그러면 그때 집중적으로 4, 50명씩 해서 일할 분들을 구할 수 있느냐? 안 돼.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 하면은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지 말으면 더 하고 싶잖아. 그죠? 그럼 이제 밤새 머리를 짜내잖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노동력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프랜카드를 붙여놨어. 하루 일당 8만 원, 점심 제공 뭐 다 제공합니다 해가 요걸 한 달간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전화 주세요. 한 4명 연락 오고 안 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에 프랜카드를 붙여놓으면 도시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차로, 봉고차로 모시고 가야 돼. 그게 현실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고 하다 보면 차 타고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주로 그런 데 일하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해야 되겠다면 정말 나는 오디 산업, 뽕잎 산업을 꼭 해야 되겠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죠. 처음에 뽕나무 조성할 때 뽕밭 조성부터 달라야 된다. 어떻게? 첫째는 오디가 사이즈가 커야 돼요. 당도가 높고 보관이죠. 보관 기간이 오래가는 품종을 선택하고, 당도도 높고 기능성이 높은, 뭐 다 갖춰야 되지.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품종 선택이 1번입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친 경사지는 하면은 골병됩니다. 골병이 무슨 말인 건지 이해되죠? 뼈가 병든다는 게 죽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잠 못 잡니다.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런 남자들이 일을 벌리면 사모님들은 잠을 못 자요. 그거 가리고 새벽에 1시, 2시까지 작업하고 5시 되면 또 밥하고 관리해야 돼. 그만큼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대과를 하자. 대과. 큰 거. 대과니까 과거 대과 아니고, 잡과 위에 대과가 아니고, 큰 거, 사이즈가 한 10g 나가는 거, 이런 거 하죠. 그러면 수확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약간 하드 경실 쪽으로 가면 밑에 네트를 쫙 설치하는 거예요. 네트. 그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할 필요 없어. 어떻게 한다? 네트를 경사지게 쫙 만들어요. 촘촘하게 해서. 약간 처음에 쿠션이 약간 있어야 됩니다. 소위 뗀뗀하다, 탄탄하다, 그죠? 아주 스트롱 해버리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상처를 입어. 그러니까 떨어지면 약간 출렁하면서 이 복원력을 가진 그런 매트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뭐 100m, 50m 이렇게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0m짜리로 탁 해서 가서 거치를 할 수 있게끔 탁탁 꽂아 놓고 해서 약간 경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탁 한 이후에 내가 다음에는 쭉 늘려 있으면 살살살살 해서 모아서 싹 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할머니 뭐 50명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한 5명 해도 돼.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보관은 지난번에 할 때 일주일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0도씨에서 1도씨 정도 보관하는 거 하고, 뭐 며칠 넣는 거 해서 길면 한 달이라는데 2달 정도 여름 내 먹을 수 있게끔 6월 달에 수확하면 8월 말까지 오디를 판매할 수 있게끔 간다. 그러면 1kg에 2만 원, 3만 원 받으면 경제성도 있고 밤새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뭐든지 산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머리를 많이 짜내야 돼. 현장 경험이 많아야 돼. 그거 모르고 그냥 탁상행정 속에서 컴퓨터만 갖고 다다다다 해서 착착 하면은 다 만들어. 지금 요즘 GPT 있죠? 챗 GPT한테 물어보면 그 답 다 해줘. 그 리포터도 요즘 그거 갖고 한다며. 그죠? 딱 물어보고 답 나오면 그거 인쇄하고 제출한다면서. 그러니까 내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한다? 내가 현장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잠 산업으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에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로봇이 그 일을 해주겠느냐? 아직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직은. 왜냐하면 뽕나무는 잎이 크죠. 그 잎 속에 어디가 묻혀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고 보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딸기는 어때요? 딸기는 베드가 있으면 한쪽으로 딱 몰아놓죠. 그러면 붉은색 컬러가 80% 또는 50% 이상 된 거는 야 잘라라 하면 지각하면서 짜자자 하면 이거는 낮이고 밤이고 항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건 가능해. 근데 어디는 불가능하대.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심어놓았던 어디 품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얘기할 수가 없어. 너무 잔인해서. 그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경영 시스템, 산업화하는 능력이 없이는 함부로 하지 마라. 나는 하지 마라 그래. 그냥 안 하는 게 편해. 차라리 일당 받는 게 편해. 시골에 기농 기촌 해가지고 하면 내 몸만 건강하면은 뭐 여름철에 일할 때는 일당 15만 원 줘도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서 돈을 또 대출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지 말되 정말로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방금 얘기한 그 정도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뽕나무 품종부터 갱신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거 말고도 다 마찬가지. 다른데 지금 뭐 시설 재배하고 하는데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고설 재배 하잖아. 딸기를 한다면 왜? 편하니까 여기서 그냥 약간 요래 수확하면 돼. 근데 토경 재배하면은 아무리 두둑을 놓게 해도 뭐 60cm인데 그거 관절 다 상해요. 그 젊은 분들 안 할라 해. 관절 다 상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우리는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아이디어를 짜내야 된다는 거죠. 그 내가 이제 생각해 본 건 아니야. 그냥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피드백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 그 넣느라고 이 줄기가 길잖아. 그죠? 그럼 딸기를 고슬로 하면은 한쪽으로 요렇게 경사지니까 한쪽으로 밀려 내려와. 그죠? 그럼 얘도 바라고 하면은 줄, 낚싯줄이나 이런 거 두꺼운 걸로 바인더 끈도 괜찮고 짧게 세팅을 해 놓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요걸 익으면 여기 이제 줄 길잖아. 기니까 싹 드는 거지. 이렇게. 들면 어때요? 한 20cm, 15cm 올라오겠죠? 그러면 쫙 놓고 100%는 안 되더라도 그냥 가위로 자르면 가는 거야. 밑에 받침대 놓고. 그죠? 100%는 안 돼. 그러면 허리를 막 이렇게 숙여가지고 시골에 가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폴더입니다. 이래 돼 있어요. 정말 심각해요. 그런 병을 없애려고 하면은 직립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 고설하면 좋아. 좋은데 처음에 오자마자 뭐 빚을 기본적으로 1억, 2억씩 다 대출받고 다 합니다. 영농자금 뭐 심각합니다. 근데 다행히 뭐 가격이 좋아가 내가 몸은 힘들어도 괜찮으면 좋는데 가격이 폭락을 했다. 농사를 망쳤다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아주 저렴하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토경이에요. 토경인데 토경이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라. 맛은 좋아 또. 소비자는 또 토경을 사실은 둘 중에 놓고 하면 토경을 선호하는 분들이 70%고 고설을 좋아하는 분들이 30%예요. 7대 3으로 토경을 좋아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토경은 문제점이 또 하나 있긴 있어. 몇 년 전에 온도가 고온이었잖아. 그러니까 막 딸기는 좋은 성장물인데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시설이 좋은 데는 온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그냥 일반 뭐 시설 하우스 이렇게 비닐만 덮어 놓은 데는 별로였어. 어쨌든 그런 단점은 있으니까 이제 비용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기농기촌
해서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토갱인데 이 허리하고 관절 상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기농기초 냈을 때 어디로 성공하기보다 어디를 농사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